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경기 북부가 공공교통의 핵심인 GTX-C 노선과 7호선 광역철도 연장, 도해선 등 다양한 철도망 구축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청신호를 맡고 있는 경기 북부 교통사업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님, 양주시의회 이회창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먼저 최경자 의원님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지금 GTX 사업 뭐 아주 수도권에서는 크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지난해 말이었죠. 우리 네. 의정부역이 이제 그 GTX-C 노선의 환승센터로 지정이 네. 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 GTX-C 노선 너무 관심이 뜨거운데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의정부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GTX-C 노선은 경기 수원역과 양주시 덕정역 구간을 잇는 총 연장 74.8km 구간의 광역 급행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조 3,8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자금으로 건설 후 운영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BTO 방식으로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전체 구간에 10개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양재, 삼성, 청량리, 창동 등으로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통과하게 됩니다. 네, 우리 최 의원님이 저 사업비가 4조 3,800억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이 들어가 말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거든요. 현재 GTX 추진 사항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말 우리 양주뿐 아니라 경기 북부 모든 그 시민들의 염원이죠. 그 염원을 참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지금 추진 사항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심의를 열어서 GTX-C 노선 사업 민간 투자 사업 지정 등 7개 안건을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3자 제안 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올 상반기 되면 이제 뚜렷한 가시적인 이제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역이 GTX-C 환승센터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도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선정된 거죠? 네, 먼저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는 철도,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작년 6월부터 5개월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와 역사 27개 중 환승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곳을 10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요. 아주 다행스럽게 의정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안병용 시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엄청 노력을 하신 결과죠. 국토부에서는 사전 컨설팅, 현장 실사, 전문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승 체계와 디자인을 제시한 역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국토부의 공모 기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의정부역이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의정부 시민들 굉장히 기뻐할 것 같은데 양주 네. 시민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뭐 아쉽진 않죠. 뭐 또 서로 또 잘 이렇게 네. 환승센터가 가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 뭐 저희 쪽에 되면야 더 좋겠지만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의정부가 그동안 여러 그 철도 노선이 통과하니까 네네. 정말 저희들도 이웃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요. 또 의정부역의 환승센터가 이제 기존 그 대중교통과 신설되는 GTX와의 환승 거리 최소화 또 동선 또그 네네. 역에서의 그 동선 보행 동선이 가까워서 선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정말 경기 북부의 어떤 그 이런 노선이 확보가 되고 또 환승센터가 확보가 된다는 게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대신에 뭐 양주는 경기교통공사로 네. 가져갔으니까 네, 좀 아쉬움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거를 가져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지방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최경영 의원도 많이 노력하셨죠. 네, 어떤 노력하셨어요, 우리? 뭐 도의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가 그 본인의 지역을 고려해서 네. 도의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이제 철도 사업은 국가 사업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철도망 구축을 희망한다 하여도 국가 단위에서 결정해주지 않으면 맞아요. 안 되는 네. 사업이죠.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줄곧 도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해 왔고요. 네. 특히 수도권의 만성적인 주택,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교통주택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GTX 사업의 추진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도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네. 또 기초의회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죠. 시민의 어떤 교통 그 요건을 확보하는데 맞아요. 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고요. 근데 정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가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국가 사업이 저희들 노력만으로 되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정말 다행히 우리 양주에서는 그래도 4선이라는 참 거물이 있다 보니까 네. 큰 혜택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뭐 결의안을 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지원을 했죠. 네. 하지만 정성우 의원께서 앞으로 좀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네. 경기 북부가 교통 허브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셨기에 늘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뭐 정성호 의원님이 뭐 사설의 거물급 정치인이죠. 많은 노력도 하셨고 우리 또 지방의회 의원님도 같이 노력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요.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자, GTX C 노선이 이제 뭐 이게 설립이 되면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 교통 편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뭐 네. 그런 편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대 효과는 주민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GTX C 노선이 개통된다면 교통이 정말 천지개벽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는 16분 만에 도달하게 되어 네. 서울 접근성이 대단히 좋아지게 되고요. 심지어 수원까지도 42분 만에 도착하게 됨으로써 현재 도의원들이 출근하는데 2시간 정도 그러네요. 소요됩니다.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경기 북부의 중심인 의정부와 경기 남부의 중심인 수원이 1시간 이내로 가까워진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울과 경기 남부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인구 유입 등 경기 북부 지역의 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접근성이 강화된 만큼 집가 상승과 지역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강남까지 16분 정말 네.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그동안에 뭐 차가 밀릴 때는 의정부 오는데도 뭐 네. 2, 30분이 소요가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강남까지 강남까지 25분 우리 네, 양주 네, 같은 경우 네. 그렇게 네. 걸리잖아요. 네네. 정말 획기적인 변화죠. 네. 또 우리 지금 요새 이렇게 국토부에서도 양주를 뭐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럴 정도로 어떤 집값도 많이 뛰고 이런 맞아요. 게 있는데 네. 당장은 조금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경기 북부로서의 어떤 개발 여지를 만드는 데는 최고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GTX가 이제 통과한 아까 얘기했던 의정부역이 네. 이제 환승센터인데 이게 다른 교통과의 또 연계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의정부에는 뭐 경전철도 있고. 네. 네, 어떻습니까? 의정부역 같은 경우. 의정부는 구체적인 의정부역 환승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한 연구 용역 추진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경전철도 있고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GTX와 버스를 연계하고 또 기존 1호선 및 경전철 이용자의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최적으로 버스와 택시 등을 탈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오영환 국회의원과 네. 김민철 국회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용자가 승용차로 역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용 주차장도 넓게 조성을 해야 하겠고요.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GTX-C 노선이 이제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게 2027년 개통 예정이거든요. 네네네. 자, 앞으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예산 확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 당연히 중요하죠. 네네. 국책 사업들이 보면 적기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죠. 막 10년도 끌고 뭐 그 이상도 끄는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결위 위원장께서 또 네. 잘 또 이렇게 네. 확보해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GTX-C 노선을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또 그거 말고도 또 교외선도 좀 네네. 재개통 사업도 있고 또 네네. 7호선 지하철 그렇죠. 또 시대를 또 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우리 경기 북부의 양주가 교통의 허브가 되도록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외선 뭐 7호선은 잠시 뒤에 뭐 네. 얘기를 좀 이어가기로 하고요.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뭐 준비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2027년 개통을 위해서. 네, 솔직히 현재로서는 첫 번째 큰 산을 넘었을 네. 뿐이고요. 실제 착공이 이루어진 노선은 A 노선이 유일한 실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A 노선도 착공 당시에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공정률은 겨우 5%대를 보이고 있어 완공까지는 3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GTX-C 노선도 예정대로 2027년에 개통이 될 것이다라고 하거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GTX-C 노선이 B 노선보다 빨리 착공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C 노선의 경우 민간 투자 대상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향후 운영 수익 보장에 대한 민간 투자자와의 협의 기간이 어떻게 잘 매듭되어질 것인가에 따라서도 일정이 좀 유동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수 주민들이 2027년 개통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네.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좀 해서 예산 확보에 좀 네,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GTX-C 노선 뭐 여기까지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외선 얘기를 좀 할게요. 교외선 네. 상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1963년에 개통된 걸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운행이 중단이 됐죠. 혹시 교외선 타보셨나요? 저는 교회선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은 세대죠. 네, 저도 의원님, 저 역시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르죠. 네. 지금 그죠. 중단됐어요. 그렇죠. 네. 예. 저는 그 도의회 출근할 때도 늘 중단된 그 네. 철도를 보면서 너무나 들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1963년에 개통한 교회선은 고향 능곡을 출발해 네. 양주, 일영, 장흥, 송출을 거쳐 의정부에 이르는 31.8km 구간의 일반 철도입니다. 비록 교회선 구간은 고향과 의정부를 연결한 짧은 노선에 불과했지만 교회선을 확대해 보면 서울역을 출발해 경기 북부를 거쳐 다시 서울역으로 향하는 순환철도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1970년도에서 80년대에는 일영, 장흥, 송추 지역으로 MT를 가는 대학생들이나 네. 통학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추억의 교통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중단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 네. 중단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결국은 다 적자 수익성 때문에. 수익성 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음. 저희들이 교회선이 중단되면서 가장 이제 피해가 많았던 애가 제 고향 이제 장흥 그쪽에 뭐 옛날에는 전부 다 거기가 대학생들 MT 뭐 이렇게 나오고 아주 유명한 장소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교회선이 중단되면서 어떤 상권도 맞아요. 이제 네. 죽고 또 지역 경제도 많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재개통을 위한 노력을 참 걸기대도 하고 또 중앙정부의 결의문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참 요번에 참 다행스럽게 지역의 현안을 풀어줄 수 있는 재개통 사업이 실시하게 돼서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진 과정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교회선은 가뜩이나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서부 지역의 유일한 철도였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시 재개통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 2년간 제가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네. 교회선 문제를 가지고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본회의 자유발언도
했고 네. 각종 방송에도 출연해서 계속 교회선 재개통의 필요성도 역설해 왔습니다. 다행히 교회선 재개통에는 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합심해 왔고 그 결과 올해 교회선 시설 개보수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올 수 네. 있었고 또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사자 간 교회선 재개통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하여 2023년 교회선 운행 재개에 그 신호탄이 울리게 된 상황이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국토부는 빠져 있고 지자체와 지방의원 차원에서 계속 독려를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교회선의 전철화를 반영해 넣을 수 있도록 더 독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재개통되면 여러 가지 기대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또 양주에서는 네. 그린벨트나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기다 또 철도까지 운행 중단을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런 거를 시작으로 39번 국지도 또 이번에 또 확장 계획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교회선이 재개통함으로써 그동안 개발에 미치지 못했던 그 장항이나 백석, 광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교회선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교회선 재개통에 확보된 것은 올해 교회선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공사비로 국비 40억 원이 존경하는 정성호 네. 의원님께서 확보해 주셨고요. 내년부터 2년간 실제 교회선의 운행 재개를 위해 필요한 시설 개보수는 약 5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선의 복선 전철화가 되어야만 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교회선의 전철화가 들어가야 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개통 이후 인건비 등 운영비는 연간 53억 원 정도가 들어갈 네네.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지금 논의된 바로는 노선을 경유하는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3개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실제 운영을 해보면서 검토해도 충분할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이제 도봉산에서 옥정까지 연결되면서 네. 굉장히 많은 기대 효과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그동안 이제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지리적 네.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요. 일단 뭐 도봉산에서 우리 양주 옥정을 거쳐서 앞으로 이제 포천까지도 이제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7호선이 또 남다른 게 지하철 시대를 여는 거잖아요. 네. 7호선이.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남다른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네.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최경영 의원님도 뭐 지하철 7호선 네, 완공을 위해서 되게 좀 어떤 남다른 다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시의원 할 때도 관련해서 토론도 했고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치열한 저희가 그 토론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실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밀락동 주민들의 염원이 이번 철도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네. 못한 부분이 있어 매우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나 경기도나 충분한 고민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어렵게 내린 결과인 만큼 이제는 차질 없이 완공되는 것이 네.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7호선에 이제 의정부에서 양주로 연결되는 이 사업은 뭐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포천까지 연장되는 사업에 조금 삐그덕거리는 네. 소리가 있었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7호선 포천 연장 구간은 옥정에서 포천에 이르는 17.5km 네. 구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하철 7호선을 운행하는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지난해 말 공청회를 통해 포천 연장 계획으로 양주 옥정까지는 열차 8량을 직결로 운행하지만 옥정 포천 구간은 4량을 셔틀로 운행한다는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포천까지 8량 직결로 운행되어야 한다. 셔틀 운행을 할 바이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산에서 옥정까지는 8량 직결로 네. 왔다가 여기서 다시 갈아타는 거잖아요. 네, 이제. 네. 그래서
포천하고 옥정만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을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 네.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또 경제성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다 이거는. 예산 문제죠. 뭐. 네. 예. 당부 정부는 이제 포천까지는 8량 직결로 운행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당초에는 이제 네. 그렇게 설명이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이제 뭐 그게 뭐 경기도하고 또 네. 여러 가지 예산 관계 때문에 이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뭐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어떤 그 경기 북부는 어떤 그 경제성 플러스 네. 정책적 배려 그걸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남부 쪽에서 좀 지원을 좀 받아서 경기 북부가 좀 같이 좀 성장할 수 있게 그런 동력이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그때 잠시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 경기도에서는 이제 셔틀 노선을 덕정역하고 양주역까지 연결을 해서 GTX하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 시민들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렇죠. 양주랑 또 의정부에서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 최경정님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그 포천 주민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셔틀이 아닌 직접 연결 방식으로 건설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철도는 처음 놓일 때 복선으로 제대로 놓아야지 단선으로 놓은 이후 후일 경제성을 따져 복선화를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이용자가 적어서 문제라면 운행 시간을 좀 조정해서라 운행한다라든지 네.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의중앙선도 운영 시간 조정을 통해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기도가 서울시와 적극 합의해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양주시 의원으로서도 조금 책임감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당연하죠. 뭐 네. 한편으로는 뭐 기쁘기도 하지만 네. 또 이웃 포천이 좀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뭐 전자에 말씀드린거나 또 우리 최경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힘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같이 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그때 공청회장도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좀 해주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두 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경기 북부의 교통 개선 그다음 발전을 위해서 뭐 할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제가 먼저 말씀하세요. 예, 경기 북부 지역은 철도망 구축에서 늘 소외된 네.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불편함을 강요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얼마 전 수도권의 때 아닌 폭설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셨는데 철도망 구축은 예기치 않은 기상이변에도 안정적으로 교통을 보장해주는 반드시 필요한 교통 개선 대책입니다. 앞으로도 경기 북부 지역의 다양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편안한 교통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도 경기 북부 지역 철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죠. 네, 정말 우리 그 전철 뭐 이렇게 GTX 등으로 해서 경기 북부의 어떤 부족했던 그런 기반 시설을 철도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분이 너무 많죠. 그런 분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철도 개선으로 통해서 우리 수도권 급행 광역 철도 뭐 GTX C 노선 또 이렇게 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경기 북부의 어떤 정주권 환경 개선뿐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동안 그 부족했던 그런 시설을 확보한 만큼 그 이상의 노력으로 더 많은 경기 북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뭐 주거하고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자, 교통 문제는 특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야기 계속 나올 때 두 분 모시고 진행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경기 북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도시 성장의 중요한 축인 철도 교통 발전을 위해 눈부시게 성장할 경기 북부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